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코로나19 조금씩 섣부를 수 있겠지만요. 거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실적 컨센서스 상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우려로 하락했던 미국 시장이 장외에서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괜찮은 흐름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포드, GM 이런 자동차 대기업들이 다음 달 18일부터 공장 조업 재개한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불안감들은 조금씩 진정이 되는 모양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하기엔 근데 이르죠. 국제유가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 실적 컨센 하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는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2분기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별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징검다리 휴일 보내는 동안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텐데 이번 주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해보고요. 쉬는 동안에 어떤 소식에 집중해봐야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일정이 좀 짧게 좀 진행이 되겠네요. 월화 수만 일정이 있을 텐데, 아니 뭐 해외 이슈들은 뭐 주말에 목금도 있겠네요. 보니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짧은 거래일수라고 하더라도 이슈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월말 월초에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부터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연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 4월 27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미국의 암학회 관련돼서 사전 화상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가 돼서 4월 달에 원래 열리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돼서 8월 달 개최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과거부터 이 암학회, 특히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4월 달에는 암학회,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해당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 하나가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근당이라든가 ABL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관련된 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해당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 두 번째로 오늘 코스피 중소형주로만 구성된 코스피 200이 제외된 코스피 중소형주 전담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의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세죠. 그런 관점 쪽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수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전에 중국의 3월 공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별로 좋지가 않는 상황들이죠. 거의 기존 대비해서 36% 정도 하락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중국이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흐름들은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한 오늘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은 게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어떤 은행주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워낙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은행권 쪽에서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실적 관련돼서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GS 슈퍼 그리고 편의점 관련된 GS25 모두 실적이 선방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4월 28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무역지수 및 교육 조건이 발표가 되면서 또 무역 관련된 지표들 확인할 부분들인데 솔직히 이거보다는 저희 쉬는 5월 1일 날 4월 달에 수출입 동향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4월 소비자 동향조사 발표가 될 텐데 또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먼저 또 챙겨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과 함께 또 소비자 관련된 쪽에서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같이 발표됐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 관련해서 모두 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19의 안정세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약간 반등을 먼저 시도하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4월 달까지 지표가 한 번 더 밀리는 게 아닐까로 살짝 추정하면서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기업들 실적 발표 쪽에서 캐터필러가 이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SOC 투자 관련된 쪽에서 중국이나 미국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또 판단 기준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포드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앞으로의 글로벌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팡 관련돼서 알파벳 쪽의 구글, 그리고 또 AMD 관련돼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연관시켜서 확인할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 대표적인 IT 대장조 쪽으로 꼽히는 LG노텍,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주가 동향들도 실적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에 따라서 실적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4월 29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또 세부적인 내용들 관련돼서 아직 당연히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선전하는 섹터는 분명히 온라인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유통 관련된 쪽은 긍정적인 모습일 텐데 그와 관련된 동향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저희는 쉬는 날 발표가 확인이 29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30일부터 휴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관련된 지표들은 확인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FOMC 회의 결과 이번에 기준금리 당연히 동결이겠고요. 그와 함께 어떤 기대감, 특히 너무 많은 대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지금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아마 이번엔 또 연준의 입을 계속 주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연준 의장이 어떤 지난 흐름에서 안 좋다. 대표적으로 샤플리란 표현을 14번 쓸 정도로 상당히 좀 타격이 큰 미국 경제에 대한 입장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다 아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장에 안정을 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또 하나 시장의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좀 조금씩 1,500억 달러에서 지금 75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동향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 1, 2, 3월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월 달의 여파가 얼만큼 끌어내렸는지는 1분기 GDP에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아마 2분기 GDP 쪽까지 영향권을 미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 기업에서 실적 발표하는 DMS, 특히 MS 같은 경우라든가 퀄컴의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 얘기들, 또 페이스북, 보잉,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항공업 관련된 전망이라든가 테슬라 관련된 쪽 2차 전지에 관련된 섹터들과 연결되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흐름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다음날 저희는 휴장이다 보니까 반영을 뒤늦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LG전자, 삼성전자 볼신적이 발표되면서 올해에 대한 전망들 계속 체크할 부분들이고요. 삼성 SDI나 또 한국조선해양, 또 조선업 관련된 대표 주자죠. 그런 흐름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소형 투자 아프리카 TV 관련된 쪽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도 그래도 언택트 수혜주다. 영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요.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이 눈높이에 맞는지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4월 3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 휴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3월 개인소득 소비 지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지금 관점 쪽에서 소득은 살짝 늘어났고 그리고 소비 지출은 약간 정체를 보이는 상황들 쪽에서 아마 둘 다 이번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쪽에서 얼만큼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변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월 말이다 보니까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제조업 PMI는 한번 반등을 50대로 강하게 한 뒤로 점차 회복은 됐지만 강하게 뻗어나가는 데는 조금 이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쪽은 좀 그나마 보복적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조금 더 선전하는지 여부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밖에 미국의 기업 실적 쪽에서 애플 또 중요하죠.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아마존닷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 만큼 그 눈높이에 맞춰지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5월 1일 금요일도 저희는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한국은 근로자의 날이죠. 그런데 이날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수치가 4월달 한국의 수출입니다. 일단 3월까지는 선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도 4월은 미국과 유럽이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출 여파 부정적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미국의 4월 제조업 ISM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PMI는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아마 이번 달부터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장과 여파들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데 제조업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부정적일 걸 암시하고 염두하고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미국의 기업 실적 쪽에서 엑슨모빌, 쉐브론 모두 다 정유 쪽이죠. 정유에 한 자리 하는 회사들인데 이번에 저유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 고스란히 밝혀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가와 관련된 또 투자나 이런 전망들,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월화 수만 거래가 되지만 일단 일정들은 꾸준하게 있는 것 같고요. 봐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시장은 그래도 버텨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과연 버틸 때 내 포트폴리오는 이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상황인데요. 그런 흐름에서 봤었을 때 지금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적이나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어떤 연휴에 따른 변동성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점 쪽에서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기존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현금화도 같이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들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확진자가 안정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IMF나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어느 정도 어떤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줬던 만큼 기회 요인들이 많다. 특히 대표적으로 V자 반등이 가능한 국가 쪽의 하나로 한국을 꼽고 있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기회 요인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글로벌 정부도 이런 여러 가지 부진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응책을 상당히 발빠르게 보여준 만큼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은 한 단계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디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된 이제 밸류에이션 고민들 그리고 수급 동향 관련된 확인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워낙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기업 실적들이 선방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했네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들이 오히려 개별적인 종목들의 변동성을 또 키우는 요인들이 되는 가운데 너무 낮았던 눈높이 대비해서 과연 선방할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숙제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3월 달에 1분기에 선전됐다고 2분기에도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응 자체가 어떤 연속성 있는 부분들보다는 한번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언급드리는 거지만 저유가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 생필품부터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떠오르는 쪽이 음식료 섹터입니다. 특히 꾸준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 경관점 쪽에서 또 하나 주목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랑 모레는 증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4월 수급 동향 어떻습니까?
네, 4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과 함께 예. 물론 이제 내일 모레 휴일이다 보니까 마음은 가벼운데 또 주식을 하는 입장 쪽에서 보면은 또 많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불안할 수는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4월 달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도 많고 이슈도 많고 했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과정 쪽에서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4월 달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개인과 연기금 쪽 특히 개인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4조 2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1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다 아시는 사실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밖에 연기금도 같이 1조를 했죠. 연기금이 약 한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개인을 같이 좀 도와주는 입장이었었고 게다가 기타 법인 쪽에서 이어지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3월 달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도 연기금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관망이 아니라 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외국인과 기관 시장의 양 주체 쪽은 관심이 좀 덜하다라는 흐름들이 이번 4월에서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입니다. 즉 4조 2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는데 선물은 오히려 한 4만 개 이상 매수가 잡혀있는 포지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선물과 관련된 움직임과 현물이 연계되면서 또 다른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인데 혹시나 이런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매도한 다음에 오히려 선물을 매도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부담감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음 주 목요일이죠. 5월 6일 날 이어지는 옵션 만기일 쪽에서도 한 번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 매도세로만 20 며칠 동안 매도를 했는데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에 따른 해답은 달러 인덱스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달러화가 급등하는 그래서 즉 안전자산의 안전통화에 대한 흐름으로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빠르게 재반락을 했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대 근처에서 박스권 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고점을 돌파 못하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달러화가 99대를 인타를 해서 완연한 약세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즉 한국 시장에서 급해서 일단 팔긴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팔은 게 아닐까라는 과매도 쪽에 대한 흐름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또한 또 국내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이지 않겠죠. 그런 관점들도 환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또 시장의 자금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신용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4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그 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우르르 하고 털렸었던 신용 잔고가 다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시장의 지수보다 더 빠르게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부담일 수가 있는데 의외로 코스피의 신용 잔고가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염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히려 어떤 시장의 상승세보다 폭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지난 급락하기 전에 잔고를 보게 되면 약 한 10조 원대 정도가 유지가 됐던 만큼 이번에도 지금 합치게 되면은 양시장이 한 8조 원대가 넘어가죠. 그래서 혹시나 또 10조 원대까지 목에 찬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쪽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신용잔고의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자금은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별 예탁금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시장이 하락하면서 물밀듯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단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그러면 빠져나갈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안 빠집니다. 오히려 45조 원대에서 정체를 되면서 계속 시장에 남아있고 시장의 기회 요인을 엿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또한 유동성과 관련된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까지 매수가 가세가 돼서 예탁금이 보강이 들어오거나 매수로 행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또 시장의 흐름들은 긍정적인 흐름들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긍정과 부정이 모두 혼재한 상황 쪽에서의 5월 달의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좀 더 주목할 상황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또 하나의 측면 쪽에서 그러면 4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한 15종목, 기관도 15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코스피 쪽의 ETF나 코스닥 쪽의 ETF,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가장 많이 매수를 하면서 이 동향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 데 베팅을 하는 쪽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정도쯤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 다시 밀리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ETF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하락을 대비한 ETF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수급 동향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가 급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쪽에서 외국인 쪽을 보게 되면은 살짝 코로나19 관련된 수혜 섹터라든가 개별 종목 쪽의 모습들이 강했다. 특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경기 민감 대형주 쪽의 흐름들이 아니라 종목 장세 성격답게 종목의 특징적인 부분들 쪽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유가 수혜 섹터와 함께 바이오주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두 주체들 모두 다 시장에서 일단 무엇보다 매도 입장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들을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어떤 개별 이슈와 함께 종목들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수급 쪽에서 볼 수 있는 관심주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금호석유가 눈에 띄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인데 저유가에 따라서 어떤 원가가 개선되기 시작하죠. 그와 함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라텍스 장갑이 의료용 쪽으로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인데 이번에 데이터 3법에 대한 수혜와 함께 꾸준한 실적, 특히 기업이나 개인들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때 상당히 중요한 흐름들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한샘도 기관에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재택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 좀 고쳐야겠다 이런 인테리어 수요와 함께 2년 만에 실적이 상승 반전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 번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FOMC 좀 봐야 되잖아요. 일단 FOMC가 저희가 쉬는 기간 동안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일 새벽에 얘기가 나올 수 예.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 일단 정례회의는 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워낙 시한이 다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례회의 취소하고 임시 회의로 계속 대체를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난 흐름들까지 보게 되면은 심하게라고 하는 샤플리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과 가계와 기업의 지원 대책을 쏟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떤 FOMC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변화가 되거나 그런 어떤 흐름들은 기대가 낮고요. 여기서 더 금리를 내릴 물론 연준위원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정도의 4월 FOMC에서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들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더 많은 정책을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확대라든가 대출 기준 완화, 특히 장기간 저금리에 대해서 약속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일단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액션보다도 앞으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회복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많이 시장이 그리고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액션보다는 뉘앙스가 중요한 FOMC 회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 의장의 입을 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연준이 여전히 시장을 안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그 말씀드렸던 달러화의 추이나 그리고 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여전히 다시 확대 쪽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변화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측면들이 채권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기존의 연준에서 국채 매입 규모가 한 주간에 1,5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줄이다가 지난주부터는 500억 달러로 줄이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물 경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어떤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유동성이 훼손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이 약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준의 채권 매입과 관련된 규모의 변화 여부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OMC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오늘 거래일상으로는 4월 마지막입니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난 월요일에 소량 샀고 오늘도 많지는 않지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좀 들어오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월도 괜찮았거든요. 5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5월 강세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는 것이, 이제 감염 확산 현황이 정점을 형성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출처가 이코노미스트지인데요. 유엔하고 옥스포드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 이런 쪽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용했다, 이 점 밝히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표 중에서 빨갛게 한 4나라를 표시를 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미국입니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나라고, 우리 바로 뒤따라오면서 좀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커졌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빨간 표시한 나라들 이외에는 좀 아직도 진행 중인 나라가 많은데, 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피크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의 이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확산 시기 순서대로 진정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확산이 유럽보다 조금 한 발 좀 앞서서 간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약간 좀 줄어드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 역시 앞선 경로들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염병은,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정점을 치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선반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은 반등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자산시장 중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품시장 때문에 지금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죠. 또 이쪽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손실도 크고요. 그래서 대부분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에너지 분야가 충격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월드뱅크 쪽에서 이런 흐름을 한번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한 표를 보시면은 2018년 초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빨간색 선, 이게 농산물인데 채 10% 정도 수준, 이 정도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가장 적은 축에 속합니다. 상품 선물 중에서요. 그리고 금속 그 아래쪽에 핑크색, 골드색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선 같은 경우는 한 20%가량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산업 수요 위축이 되니까 메탈 같은 경우 저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가장 지금 안 좋은 흐름의 파란색 선, 이 원유 포함해가지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50% 수준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부담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품 시장 쪽은 바로 경기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경기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좀 안 좋게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상품 시장이 어떻게 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기승전 상품 시장으로 이제는 좀 코로나보다는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중에서도 사실 뭐 원탑은 원유 아니겠습니까? 원유 가격이 뭐 롤러코스터를 하루간 해도 어제도 간밤에 엄청났더라고요. 원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쪽으로 또 투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표현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 좋은 말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말씀을 뒤쪽에서 드리겠습니다. 과거 경기 위축 국면보다 지금 심하게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재 쪽 상품 시장 쪽을 집계한 월드뱅크 쪽에서 이 원유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계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수요가 감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생산량의 3분의 2가 운송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기 위축 국면보다 이번에는 안 돌아다니니까 더 피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지금 맨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이어진 것이 9.3%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감소 추이, 예상 감소 추이인데, 그 아래쪽을 보면 금융위기도 있고 80년대 리세션도 있고 70년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집계를 놓고 봤을 때 저렇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정도의 하락세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리세션보다 훨씬 큰 수요로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고, 단순 수치로 보면 9%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리세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2008년, 2009년 이쪽 금융위기 쪽의 영향으로 감소된 것은 0.6%에서 한 1%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감소폭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 80년대, 70년대는 산업 구조가 워낙에 틀리고 유가 자체도 20불에서 40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 2000년대 들어서서 나타났었던 것을 비교해봐도 그렇다,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 원유 평균 가격이 35배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키팩터를 하나 찾아봐야죠. 1분기에 WTI 가격을 보면 65불에서 10불까지 이렇게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렇게 해서 단순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가격이 한 4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월드뱅크처럼 하반기 거를 감안해서 35불 평균 가격이 되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한 30불 정도가 돼야 되겠죠, 유가가요. 근데 이제 브렌트 유가가 WTI보다 높으니까 WTI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WTI는 한 20에서 25불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0불 정도까지로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1달러만 움직여도 1달러 움직이면 별거 아니었죠. 60달러일 때는요. 근데 이제 10달러 때까지 왔기 때문에 1달러가 엄청 큰 거죠. 적지 않은 상승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25불까지만 올라도 더블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20에서 25불 정도 수준 이렇게 본다면은 하반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쁜 전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영향이 이제 점차 감소되면서 2분기 이후에 수요 회복이 되고 6월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감산량을 조금 더 증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가격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나친 우려감하고 상품 시장 특유의 변동성으로 지금 과매도 수준까지 진입을 했는지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하반기 쪽의 회복 가능성을 감안을 한다면 중장기 관점의 투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정 가격에서 목표가를 한 25불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ETN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환산 가격으로 해본다면 본질 가치가 뭐 25불, 30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 쪽은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본질 가치가 원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한다면 25불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배럴 돼야지만 뭐 생산국하고 원유 관련 기업의 생산성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그것은 경기 흐름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은 거기까지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산유국 간의 노이즈 발생 직전 가격 역시 25불에서 30불 수준이었다. 이것을 감안하면은 그 정도로 목표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한 경기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 단순히 원유 가격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도 개선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굉장히 사실 불안해 보여요. 증시가 올라와도 그리고 뭐가 회복될 의미가 조금 보인다 그래도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조그마한 수급에도 그래서 증시도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엔 좀 괜찮아질 여력이 조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이 되고 더 나빠질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PI 지수를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하반기 쪽, 5월 지나서 하반기 쪽을 전망하기 위해서 나스닥 쪽에다가 이 지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과연 이 지표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했고 그렇다라면 향후에 우리 주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래쪽에 PI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할 때 나스닥 지수도 같이 하락하고 조정을 보일 때 조정 구간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PI 지수가 하락 쪽에 저렇게 푸른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고 거기서 조정을 보이고 하는 그 와중에서 주가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뭐 저점을 낮추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키팩터는 여기서 볼 거는 PI 지수가 방향을 바꿀 때, 저 지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방향을 바꿀 때 지수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수가 하락한다 그래서 PI 지수가 하락한다 해서 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의 절대 수준으로 반영해서 볼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기간으로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고 그렇게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맨 오른쪽에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게 연말 연초에 이 개인 지출 소비 지표가 반등을 하면서 위쪽에 보시면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그게 2019년 말과 2020년 올해 초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저런 빨간 반등이 나타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 결국 방향을 바꿀 때는 반전돼서 아래쪽으로 하향할 때는 좀 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겠지만 저렇게 방향을 바꿔서 또 상승 쪽으로 바꾸면은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서 그런 PI 지수를 우리가 좀 감안해서 향후 경기하고 더불어서 주가 지수 흐름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5월입니다. 5월 시장을 저희가 사실 뭐 예측하는 게 참 쉽진 않은데 긍정 부정으로 났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유가하고 지금 PI 두 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합을 하면은 5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방금 전에 PI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반전이 돼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겠지만 그 후반부 쪽에서 나타나는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주가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하락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 전망을 근거로 해서 자산시장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WTI 기준으로 한 20불, 배럴당 20불 이상의 반등 가능성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보시겠고 2020년 PI 전망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신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까 본 그 푸른 박스권이 작년 것이고요. 오렌지 박스권을 보시면은 제가 왜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렌지 박스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한 6, 7월경에는 다시 하락 반전해가지고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4월부터 7월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6, 7월 이후부터는 한 번 정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부터 저렇게 하락이 멈춰지면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마 7월에서 9월까지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꼭 그것이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10월 이후에 반전을 통해 가지고 저 쭉 올라오는 선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연말연초장이 작년 2019년의 말과 비슷하게
이 PCI, PI 지수도 비슷하게 흘러갔고 나스닥 지수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정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조정은 그것을 피해갈 흐름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할 기회가 될 것이다. 5월까지는 아직 그것을 걱정할 때는 아직 아닐 것 같고 6월 이후에 그런 모습 한번 걱정을 해보고 5월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김용진 대표의 또 바람이나 저희의 바람이나 그리고 예측대로 5월도 긍정적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진 대표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여파 속에 통신업종이 반등하고 있다.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러게 요즘에 통신업종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예, 최근 이제 소외된 업종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업종 중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갈 수 있는 업종들, 은행주도 여기서 한번 말씀 좀 드렸는데 시차율도 큰 폭으로 오는 모습 좀 보였고요. 제가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기업 섹터와 지금은 바닥이지만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점에서 통신업종을 한번 좀 볼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도 통신업종이 한 3% 넘는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반등의 기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우려감이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좀 따보면 예상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통신업종에 대한 안도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매출도 감소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케팅 비용 감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감소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2분기 턴어라운드까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은 생각보다 많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 아마도 기관과 장기적인 물량이 좀 주목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수급을 좀 보시면은 그동안 바닥권에서 소외됐던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최근에는 꽤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연기금을 비롯한 초신권에서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신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 매도 압박을 큰 폭으로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 기관에서 매수 쪽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면서 양매도 구도에서 기관이 좀 매수하는 구도로 스탠스가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섹터, 그동안 한계 기업으로 좀 인정됐던 섹터들이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최근에 이 기관의 물량이 통신업종 쪽으로 좀 유입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부 외국인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펀드들은
최근에는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이 5G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5G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초기에는 시설 확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이나 장비 업체 쪽으로 포커스가 받을 수밖에 없고요. 통신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여기에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비용 부담이 증가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후에 5G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은 그 혜택을 다시 통신업종이 가져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아마도 장기 펀드 물량들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5G와 관련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서히 바닥권에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통신업종은 기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화학이나 건설, 철강과 같은 섹터들과는 앞으로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1, 2분기가 지나면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 5G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신업체 쪽으로 매기가 옮겨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최근에 이제 은행주에 대한 접근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통신업종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신업종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관련 섹터 얘기 잠깐만 들어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통신업종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SK텔레콤을 비롯해서 LG U+, KT 이 세 업종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전체적인 이 수급 구조에서 사실 올 초에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까지 이 통신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들 장기 접근 물량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 달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으면서 이 물량들이 일부 매집됐던 물량들이 멈춰섰고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SK텔레콤과 LG U+, KT 모두 매도 압박을 좀 과하게 받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기간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서서히 수급이 전환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전에 1월 이전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장기 펀드 물량들이 최근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역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아마도 단기적인 시세를 지금 당장은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수급 구조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5G와 연관돼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LG U+를 필두로 해서 SK텔레콤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편이 있고 KT가 거기를 좀 쫓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G와 관련된 기술 수출 부분이 모멘텀이 들어올 때마다 외국인들 매수가 좀 이어졌고요. LG U+는 하웨이 장비를 도입하면서 시설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SK텔레콤과 LG U+를 중심으로 관련된 회사 KT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신 3사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원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